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반용과 이렇게 센터용, 그리고 의료용 이렇게 세 가지가 확연하게 이제 서로 다르죠. 일반용의 경우는 기존의 일반용에는 요 브레인 맵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 사업단의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 브레인 맵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최종 이 점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이제 기초율동이 있고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뇌균형, 자기조절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용이죠. 우리 이제 사업단에서는 이제 일반용을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센터용입니다. 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수입을 만들고 또 뇌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곳이다 보니까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S용 밴드로 사용하는 그 BQ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여기 다 들어왔고 그것보다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지라고 하는 그런 항목도 있고 또 쭉 내려서 보면은 증상의 경중이라는 것도 새로 추가가 된 것이고요. 기초율동도 보시면은 여기 이 주파수의 뭡니까? 세기 값 나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코히런스 값입니다. 코히런스, 일관성 값이라는 거죠. 일관성 값. 일관성 값이 잔해하고 우네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이 주파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같으면은 뭐 이 두 개 위아래 수치가 같겠죠. 근데 잔해는 10Hz, 우네가 9Hz 그러면은 이게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또 인지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인지도라고 해서 잔해와 우네의 인지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제시가 되어 있고 수면 상태에 대해서도 이 점수만 보는 것보다 상담을 하려면은 알파 소실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소실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정서 지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정서지수 보시면은 위쪽에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고 아래로 올라가 있는데 이 분포, 위쪽으로 몇 퍼센트, 아래쪽으로 몇 퍼센트 내려가 있느냐 그것을 여기서 그 우세율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이제 요 파란색이 되겠죠. 잔해가 우세한 것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들이 많은 것은 이제 우네가 우세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만 보고도 이 수치만 보고도 우리가 어느 쪽 뇌가 더 강하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 점수가 나와 있고 행동이 이제 활성 지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역시 우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세율이 이제 이렇게 그 행동에서도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판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기존에 그것은 점수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BQ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의지수도 역시 점수만 있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그 세부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3만 도로 하는 것은 기존 BQ에서 보면은 SMR 분지 세타 값입니다. 그게 잔해 운해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이라는 것은 긴장도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과잉 행동이라는 것이 소위 기존 BQ의 3만 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R인지 세타 비율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산만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산만도라는 용어로 바꾼 것이고요. 예,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우리가 이제 긴장도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몸을 움직이면은 예, 이게 이제 높아지게 되죠. 또는 너무 경직돼 있다든가 내 신체가 좀 마비돼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높아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용어를 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긴장도라고 해야 되나? 참 그 좀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뭐, 그게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어, 어, 긴장도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산만도락에서 1.0 이상이면은 ADHD 이렇게 기준을 삼았던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만도가 좀 오버되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ADD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 긴장도랑 3만도가 높으면은 또 이제 밑에 있는 과잉 행동이라는 수치가 좀 1.0이 막 넘어간다든가 그러면은 ADHD로 우리가 판별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높으면 우리가 이제 자폐로 판단했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서 종합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뇌균형은 우리가 이제 뇌균형 지수에 보시면은 대칭성과 동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시성을 따로 뺐습니다. 동시성은 이 좌우 연결로 바뀌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원시 뇌파의 대칭성, 그 다음에 밴드 값의 대칭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상관성 여기 이제 로우 데이터 여기 이제 절대세기에 보시면 여기 일반용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절대세기에 대한 이 값이 없었는데 따로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절대세기의 대칭성은 이 값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로우 데이터 값의 대칭을 우리가 여기 있죠. 대칭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밴드면은 여기 이제 1Hz에서부터서 30Hz까지의 그 차이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을 해서 이 값이 나왔어요. 좌우 연결성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동시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서는 상관성이 되겠습니다. 상관성.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얘기한 것이 코이런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이런스의 이 평균값이 나와 있고 상관성이 나와 있습니다. 상관성은 우리가 뇌파 측정을 이제 쭉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잔해와 우뇌가 신경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꾸준히 정상적으로 활동하냐 서로 협력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상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 일관성이라는 것은 주파수별로 어떤 특정 주파수, 1Hz에 대해서 잔해 운해의 활동성, 연결해서 활동하는 정도, 또 뭐 10Hz다 그러면 10Hz에서의 좌우 연결해서 활동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평균을 낸 겁니다. 전체 30Hz까지. 예. 그래서 결국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좌우의 어떤 협력 정도, 또 하나는 주파수별 좌우의 협력 정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신경 연결 활동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기조절 지수는 뭐 이제 휴식, 주의력, 집중력 그리고 종합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상의 경중은 뭐 이제 우울증이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여기서 뭐 심각하게 적당한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증상의 경중에서 중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경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걸 좀 더 덜 심각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의 참고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용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용, 센터용, 의료용이 완전히 서로 확실하게 내용이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요 BR 전부 다 영어로 표시되어 있어요. 의료용들이 대부분 영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다 표시를 했고요.
요거 이제 자기조절, 아니, 기초율동이 되겠습니다. BR이. 근데, 우리가 일반용이나 센터용에는 피크가 프라이머리 피크, 즉, 여기서, 잔해운의 피크 하나만 나와 있었는데, 의료용에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세컨더리 피크라 해서,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한 것이고요. SLPD라고 하는 것은 수면 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센터형이 나온 것과 동일한 것이고, 호그도 역시 인지와 똑같은 기능이 되겠고요. DMT라고 하는 것은 디멘시아라고 해서 그 치매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DP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증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것이 이제 잔해 운의 우세 정도 제일 윗칸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모션하고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감정적인 표현점, 감정 점수, 그다음에 행동 점수가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심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하다고 해서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내색을 안 하는 사람.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심각하면은 그냥 진짜 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즉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과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값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값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디프레션, 이거는 이제 익스플로시브라고 해서 분노 조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급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는데, 이거 역시 똑같이 우세 정도, 자운의 우세 정도와 감정, 행동, 이게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내 속으로 갈무리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점수화 시켰습니다. STRD라는 것은 스트레스 점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이제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그다음 총점, ADD, ADHD 점수가 또 우리 주의지수 점수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와 있고요. 밸런스, 자원의 균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NT라는 것은 이제 자원의 그 접속 정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죠. 이제 자기조절 지수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severity가 증상의 경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훨씬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점수화돼서 그래프로 표시가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CIRS, DIG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몸의 그 건강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빨갛게 나오면은 그 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RS가 이 순환계, DIGS가 소화계, RSPS가 호흡계, 그다음 MSS가 근골격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감각계가 나와 있는데요. 센스라고 해서 여기에 앞에 있는 것이 이 시각, 뒤에 있는 것이 청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이 많은 정보를 한 페이지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 장에 모든 걸 다 표시할 수 없어서 두 장으로 분리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 이제 2D 스펙트럼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코헤런스 값과 밴드별 레이시오 비율이 나오고, 브레인맵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기능 검사 결과 리포트라고 되어 있고, 옆에 간단보기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즉 지금 이 정도면은 이건 간단보기라고 할 수가 없죠. 기존의 BQ보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정식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우리가 그러면은 간단보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세보기라는 말도 그럼 없어지는 거냐? 맞습니다. 상세보기라는 단어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거의 모든 상담이 가능하게끔 해놓은 것이고요. 단지 이제 그 상세보기라 해서 각 지수별로 많은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밀 분석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밀 분석. 그래서 정밀 분석에는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그래프라든가 정보들이 표시되게 되겠습니다.